네, 안녕하세요. 삼성 SDS 이준호라고 합니다. 이번 PR 557번째 발표에서는 최근 공개된 AI 에이전트의 스킬을 셀프 이발빙 시키는 그런 방법론 두 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논문은 스킬 OS와 스킬 옵트인데요. 스킬 OS는 구글에서 참여를 했고, 스킬 옵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한 연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고요. 각각의 방법론과 실험 결과를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들의 모티베이션을 보면은 우선 LLM 에이전트가 이제 대세가 되면서 점진적인 어떤 기능 향상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에이전틱 트레이닝을 하면서 LLM 파라미터까지 업데이트를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게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LM 기반의 에이전트가 어, 스트리밍 작업을 하면서 많은 트로젝토리들을 쌓게 되는데 그런 과거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프롬 스크래치로 일회성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반복 어떤 수행을 하는 정도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에서 추출을 하는 이런 재사용 가능한 스킬이 에이전트의 자기 진화에 좋은 그런 베이스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잘 큐레이션하는 스킬에 대한 잘 그 큐레이션하는 방법 자체가 아직까지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관련된 방법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뭔가 매뉴얼한 큐레이션을 한다거나 휴리스틱이 좀 많이 들어간다거나 뭐 원샷으로 제너레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좀 의존하는 게 많기 때문에 뭔가 트로젝토리가 끝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딜레이드 피드백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안정적으로 어떤 이니셜 스테이트 대비해서 스킬을 임프루브하는 그런 또 신뢰성 있는 방법론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가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겠고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스킬 OS와 스킬 옵트가 좀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는데요. 스킬 OS는 일단 익스피리언스를 기반으로 하는 아래를 적용을 하고 어, 큐레이터 모델이라는 학습되는 모델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롱텀 큐레이션 팔러시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좀 큰 특징이 있고요. 스킬 옵트 같은 경우는 리프로듀스 가능한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룰들을 잘 명세를 해서 텍스트 스페이스에서 마치 딥러닝을 하듯이 컨트롤러블한 그런 옵티마이즈를 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별도의 모델을 학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연구들을 잠깐 보면은요. 이전 PR에서 제가 다루었던 이제 메멘토하고 트레이닝 프리 GRPO도 비슷한 계열의 연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메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케이스 뱅크라는 메모리를 두고 여기에 저장된 성공적인 경험치 중에서 현재 들어온 어떤 쿼리에 어, 유용한 그런 케이스를 추출하는 Q 펑션을 파라미터라이즈 해서 이 뮤라고 하는 펑션을 학습시키는 전략을 취했죠. 어, 트레이닝 프리 GRPO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학습시키는 모델이 있진 않고 GRPO에서 이제 numerical advantage를 이용해서 어, 이 팔러시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를 이제 착안해서 이 numerical advantage 대신에 semantic한 advantage를 추출을 LLM을 이용해 추출을 하고 추가 파라미터 없이도 이 LLM의 추론 능력을 이 컨트롤러라는 걸 통해서
그 익스피리언스를 잘 큐레이션 함으로써 향상시킬 수가 있다. 이런 전략을 취했죠. 그리고 또 비슷한 연구로 이제 쥐파라든지 스킬 RL이라는 게 있는데요. 쥐파는 아이클리어 26년도에 억셉되어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즌 LLM으로 미니 배치 기반의 자연어 리플렉션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제네릭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퍼포먼스가 좋은 파레토 프론티어들을 그 후보로 샘플링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프롬프트를 최적화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고요. 스킬 RL은 성공한 트로젝토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실패한 거는 이제 거기서 레슨을 합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익스피리언스를 디스틸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이제 스킬 뱅크라고 하는 거를 요건 일종의 계층적인 스킬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구축을 하고 요거를 검증한 다음에 이제 다시 리커시브하게 어 검증할 때 문제가 있으면 다시 트래젝토리를 돌려서 이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와중에 이제 요 그 이발브드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스킬 뱅크를 업데이트할 때 사용되는 일종의 큐레이터 모델을 할 수 있는데 요것도 업데이트를 하고 이 스킬 뱅크도 업데이트하는 그런 코 에볼루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접근 방법입니다. 어, 그래서 요 방법들이 오늘 다루는 스킬 OS나 스킬 옵트하고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고 약간의 좀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게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킬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다뤄보면은 이제 엔트로픽에서 발표를 해서 드팩토 스탠다드처럼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에이전트가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행 지식을 모듈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테고요. 보통 이제 skill.md 이런 형태로 보통 저장을 하게 되는데 과거의 경험에서 이제 뭔가 성공적인 그런 절차라든지 뭐 제약 조건이라든지 도구 사용하는 패턴, 그다음에 어떤 디시전 크라이테리아 이런 것들을 어,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스트럭처드 파일 형태로 이렇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야물로 된 프론트 매러가 들어가고 뒤쪽에 막다운 바디가 있는 이런 형태로 보통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킬이라고 하는 거를 어,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대신에 업데이트하는 어떤 미디엄으로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이 앞서 다루었던 모든 방법들의 좀 공통된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스킬 O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OS는 LLM 에이전트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진화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방법인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익스피리언스 기반의 RL 레시피를 제시를 합니다. 우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프로즌 된 상태의 에이전트 엑스큐터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킬 큐레이터라고 하는 학습되는 러너블한 두 개의 핵심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이 엑스큐터라는 애가 이제 이 환경에서 들어오는 인풋을 받아서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이 스킬 리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실시간으로 이제 들어온 태스크하고 가장 가까운 애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는 보통 키워드 기반의 매칭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꺼내 가지고 이제 트로젝토리를 쭉 흘린 다음에 뭔가 석세스, 페일 이런 어떤 결과가 얻어질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익스피리언스가 되고 요 결과를 이제 스킬 큐레이터의 인풋으로 주게 되면 얘는 이제 이 스킬 레포에도 액세스가 되는 앤데요. 스킬 큐레이터는 그 인풋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석세스는 석세스한 이유가 있고 페일은 페일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그거에 대한 판정은 이 엑스큐터가 한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레이블드 트래젝토리를 이용해서 이 스킬 리포에다가 새로운 스킬을 인서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스킬을 업데이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듀플리케이션이 있어서 딜리트를 할 것인지 이런 액션들을 최종적으로 출력 어, 액트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 이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복잡한 메타 전략을 이 스킬 리포라고 하는 이 어떤 시스템에다가 차곡차곡 내재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 작업을 해결하는 수준을 높이겠다. 거기에 이제 아래를 활용하겠다. 요런 기본적인 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킬 OS의 학습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크게 이제 세 덩어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이렇게 그룹화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이제 실행해서 이제 큐레이션하는 이런 루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킬 큐레이터 자체를 또 업데이트해서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과정,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다양한 태스크들 간에 이제 좀 서로 연관된 작업들이 거의 유사한 작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룹핑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떤 그 추출된 스킬이 특정 작업하고 연관이 있으면 그 작업과 같은 그룹에 있는 다른 태스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차적인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요런 테크닉을 쓰는 것 같은데요. 요 그룹핑하는 과정은 제미나이 2.5 프로를 사용해서 어트리뷰트를 어사인을 한 다음에 그 어트리뷰트 기반으로 그룹핑을 한다라고 합니다. 둘째로 이제 에이전트를 실행하는 그 엑스큐터가 실행을 하는데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킬 리포 이런 스킬 리포에서부터 그 어, 베스트 베스트 매칭이라는 방법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키워드 기반의 그런 탐색을 해서 가지고 온 스킬을 활용해서 트레젝토리를 쭉 흘린 다음에 그 결과를 스킬 큐레이터에게 전달을 하고 어, 그런 그 과정에 이제 스킬 큐레이터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서트를 할지 아니면 업데이트를 할지 혹은 딜리트를 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일종의 그런 어, 이 큐레이션 루프 그런 것들이 두 번째 어떤 모듈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스킬 큐레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 리워드를 디파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 리워드들을 이용해서 어, 당장의 어떤 이미디트 리워드뿐만 아니라 딜레이드 피드백까지, 그러니까 최종 트레젝토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성공하는 것까지 보고 그거에 대한 시그널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까지를 리워드에 담아서 좀 더 롱텀으로 이런 스킬 리포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스킬 큐레이터를 학습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런 스텝들이 반복이 되면은 스킬 큐레이터가 어떤 것들을 인서트 했다가 스킬을 뭐 딜리트, 어떤 건 딜리트하고 어떤 건 업데이트하고 이런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능력이 점점 이제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킬 큐레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큐레이터는 그 GRPO를 차용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그룹핑된 태스크들이 있으면은 그 태스크들 중에서 태스크들을 샘플링해서 이제 돌리게 되는데 최초에는 스킬 리포가 이제 엠티 셋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루프가 돌면서 차곡차곡 그 쌓여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뭐 쌓여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 이 태스크에 가장 잘 매칭이 되는 스킬 리포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스틸다라고 하는 애와 그다음에 이
태스크 자체를 인풋을 한 상태에서 이제 얘가 그 엑스큐터거든요. 얘를 통해서 이제 트로젝터리를 주르륵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트로젝터리 하고 그다음에 이 스킬 그 여기서 앞에서 가지고 왔던 스틸다라고 하는 이 스킬이 주어졌을 때 이 큐레이터 모델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가지고 그 insert, update, delete 중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출력을 그 롤아웃 하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이 스킬 리포를 어, 적용하는 요 과정까지가 이제 계속해서 이 태스크들에 대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고요. 요런 롤아웃 과정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리워드들을 정의한 리워드들이 있는데 요 리워드들을 이용해서 트로젝터리에 대한 석세스 여부를 이용하는 태스크 아웃컴이라고 하는 리워드 그 다음에 어, 어떤 툴 콜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포맷들이 잘 문제없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보는 이런 펑션 콜에 대한 리워드 그 다음에 컨텐츠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거를 보는 이제 컨텐츠 퀄리티 리워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지 모델을 사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페이퍼에서는 QN3 32B 모델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프레션을 얼마나 잘 했는가 이게 너무 그 작업 궤적을 그대로 딱 카피하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중복도 많을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잘 요약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출력과 입력의 비율을 계산을 해서 리워드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리워드들을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리워드를 도출을 하게 되고 이 리워드를 이제 GRPO 방식으로 노멀라이즈를 한 어드밴티지를 구해서 누메리컬한 어드밴티지 기반의 GRPO로 이 큐레이터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스킬 OS가 구성이 되고 이 스킬 OS를 적용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에서는 큐레이터 모델로 QN3 8B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하기를 이 스킬 OS를 어, 그러니까 QN3 8B 이 모델을 학습시키지 않고 프리징한 상태에서 돌린 거, 그 다음에 제미나이 2.5 프로를 이제 프리징한 상태에서 큐레이터 모델로 사용한 거, 이 두 개하고 비교를 하고, 그다음 기타 이제 메모리가 없는 그냥 정말 그 나이브한 베이스라인과 그 리즈닝 뱅크 맨피라는 방법론하고도 이제 비교를 합니다. 같은 베이스라인으로, 같은 베이스 모델로. 그렇게 했을 때, 어, 여기서 이제 엑스큐터도 이제 바꿔가지고 뭐 QN3 8B도 써보고 32B도 써보고 제미나이도 써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 엘프월드라는 벤치마크 그다음에 웹샵이라는 벤치마크에서 보시는 것처럼 QN3 8B를 학습 학습을 시켜가면서 이 스킬 OS 방법론을 적용을 했을 때 이런 베이스라인보다도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양쪽 공이 그다음에 심지어는 프로즌 이런 프론티어 모델을 큐레이터 모델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 팔리 모델을 학습시켜서 이런 큐레이터를 맡겼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알프월드 데이터셋에서 실제 보이는 모습이라고 이제 어펜딕스에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데스크 램프 밑에 있는 CD를 뭐 보는 뭐 그런 태스크라고 하는데 이게 베이스 메모리가 없는 베이스라인에서는 굉장히 많이 헤매는데 이제 이 스킬 OS가 잘 적용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런 태스크들을 수행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추론 과정에서 학습된 그 스킬 큐레이터가 어, 두
다른 그러니까 트레이닝 태스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봤던 알프월드나 웹샵으로 학습을 한 경우에 당연히 알프월드 테스트를 하면은 잘 나올 거고 웹샵은 웹샵에서 잘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리즈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스 딥 매스인가 그 데이터셋을 써가지고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그 리즈닝을 했을 때도 리즈닝 태스크에서 가장 좋은데 이걸 보면은 어 다른 태스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즈닝으로 학습을 했는데 웹샵에 돌렸을 때 성능이 꽤 괜찮게 나옵니다. 알파월드는 별로 안 좋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엑스큐트 모델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대체로 그 트레이닝에 사용한 태스크하고 테스트에 사용하는 태스크가 다르더라도 이게 어 태스크 트랜스퍼 그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리즈닝 이 학습에 사용이 되었을 때 대체적으로 예외도 있지만 더 트랜스퍼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이게 아마도 고수준의 그런 추상적인 전략을 잘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런 실험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는 그 태스크가 트레이닝 스텝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포션이 바뀌는지를 살펴봤더니 초기에는 이제 MT를 채우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인서션이 많이 수행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업데이트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인서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존에 있던 그런 스킬들을 리바이즈하고 업데이트 새롭게 추가하고 리바이즈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특히 리바이즈 비중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딜리트도 서서히 뭐 미미하긴 하지만 증가하고 있어서 큐레이터 모델을 학습할 때 썼던 그 컴프레션 리워드가 어느 정도 잘 작동한다라는 증거로 이걸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분석을 보면은 그 큐레이터가 이제 그 스킬을 어 새로 그 막다운 영역에 새롭게 이제 이렇게 추가하는 애들의 비율을 트레이닝 스텝을 따라가면서 쭉 추적을 해봤더니 처음에는 뭔가 가이던스나 팁, 레커멘데이션 같은 이런 좀 제너럴한 이런 솔루션들 위주로 좀 분포하고 있다가 이제 뒤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처음에는 거의 없던 이제 뭔가 스페셜라이즈드 컨시더레이션, 뭐 리트라이얼 라직, 그다음에 어디셔널 스텝 이런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 전략들이 이 스킬 리포 쪽에 굉장히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라는 거를 좀 반증하는 그런 결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 것도 뭐 대동소이한데 어 초기에는 이제 좀 태스크 스페시픽한 이런 부분들이 꽤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스킬 리포에서 그 비중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그 쪽을 뭔가 메타 스트래티지라고 할 수 있는 페일러 리커버리나 시스테매틱 서치 이런 것들이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좀 뭔가 범용적인 전략에 관련된 스킬이 굉장히 비중이 커진다. 그래서 뭔가 특정한 예를 들면 물건을 찾는 법 이런 거가 스킬이었다가 막혔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뭔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그런 조금 더 고차원적인 스킬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렇게 스킬 OS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스킬이 큐레이트가 되는지 잠깐 예시를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베이스 모델을 프리징 한 상태에서 그냥 스킬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한 거고 이 오른쪽은 이제 스킬 OS를 제대로 적용을 해서 큐레이터 모델이 학습이 되면서 같이 스킬이 큐레이션 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숫자나 수식, 예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짜여져 있고
어, 뭔가 과정이 상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스킬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스킬 옵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킬 옵트는 이제 고정된 그 타겟 모델의 이제 외부 상태 스테이트를 이제 여기서 스킬 문서로 정의를 해두면 마치 딥러닝에서 어떤 파라미터의 역할을 이 스킬 도큐먼트가 할 수 있게 되고 뭔가 그레디언트 디렉션을 트래젝토리 어떤 디렉션 뭐 러닝 레이스를 뭔가 에디트할 수 있는 버짓 몇 번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어널러지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스킬 스페이스에서 이 스킬들을 점점 더 최적화에 가까운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이고요. 그 과정에 어떤 밸리데이션 에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셀렉션 게이트를 헬드아웃셋을 써서 이제 수행하는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파이프라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 타겟 모델 타겟 모델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이제 롤아웃을 시킵니다. 이때 데이터셋은 이제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으로 이제 스플릿을 한 다음에 테스트 셋은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파이널 리포팅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요. 밸리데이션 셋은 뒤에 나오는 밸리데이션 게이트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이 롤아웃에 이제 트레인 셋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롤아웃 배치를 흘려 가지고 어,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옵티마이저 모델이 어, 그 분석을 해서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에 대한 거를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니 배치화 해가지고요. 그 성공한 것과 실패한 거를 파티셔닝을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미니 배치 와이즈 에딧을 L번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L이 이제 에딧 버짓이 되는 거고요. 그때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이 옵티마이저가 이제 add, delete, replace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rajectory to skill edit 요게 이제 옵티마이저 모델이 하는 일이고요. 요때 이 모든 과정들, 그다음에 멀지 그 결과들은 이제 이 배치 내에서 이제 멀지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이 버짓 하에서 우선순위의 높은 것들을 잘라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캔디데이트 스킬로 이렇게 넘기게 되는데 이때 요걸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밸리데이션 스플릿 했던 헬드아웃셋으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한 다음에 이거를 명확하게 통과했을 때만 커런 스킬로 넘기게 됩니다. 실패하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다 리젝을 해서 리젝 리젝티드 에딧 버퍼라는 걸로 넘겨서 얘는 나중에 다시 다음 턴에 머지를 할 때 어떤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밸리데이션 게이트를 통과한 것들이 후보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베스트 스킬 MD라는 형태로 이제 큐레이티드 스킬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어, 슬로우 메타 업데이트라는 과정을 추가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 와이즈로 이렇게 빠르게 어떤 업데이트를 하는 거하고 별개로 에퍽 와이즈로 업데이트를 하는 걸 추가로 두어서 어 그 뭔가 좀 롱 호라이즌에서 어떤 업데이트를 같이 보조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 모든 스킬 문서에 보면은 이렇게 슬로우 업데이트를 위해서 리저브한 영역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에퍼그 와이즈 업데이트 할 때만 이거를 에디트할 수 있게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에팍 이전의 스킬과 에팍 이후의 스킬들을 적용했을 때 어떤 차이, 같은 샘플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서 개선된 거, 성공한 거, 뭐 안 좋아진 거,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위에서 한 것과 비슷하게 이제 리플렉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될지를 이쪽에 이제 반영을 해주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거를 타겟 모델에 대한 스킬이 아니라 옵티마이저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타 스킬이라는 걸로도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메타 스킬.md라는 걸 추가로 만들어서 옵티마이저도 이런 계속해서 이발빙 되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프롬프트가 필요한데요. 이거를 이제 옵티마이저 프롬프트 컨트랙트라는 형태로 페이퍼를 보면은 어펜딕스에 이 모든 MD 막다운 파일들을 다 이제 공개를 해놨는데요. 뭐 성공한 거 실패한 거에 대한 분석, 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 머지, 뭐 랭킹, 뭐 슬로우 업데이트, 메타 스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의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랭킹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롤을 부여하고 가이드라인을 명세하고 뭐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출력해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다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모든 스킬 도큐먼트에는 슬로우 업데이트를 위한 영역이 리저브가 되어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요. 어, 보시면은 이제 스킬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휴먼이 스킬을 큐레이션하는 경우, 그다음에 LLM이 뭐 스킬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유사한 트레이스 투 스킬, 텍스트 그래프, 쥐파 이런 것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쥐파가 기존의 소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스킬 옵트가 이 모든 벤치마크에서 그다음에 이 소스 모델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사용을 했을 때에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델이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하는 옵티마이저 모델이 되는 거죠. 타겟 모델이자 옵티마이저 모델이 되는 거죠. 이 총 54개인가 정도 되는데 모든 52개 셀에서 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 사이즈가 크건 작건 일관되게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 하이퍼 파라미터하고 어블레이션을 잠깐 살펴보면요. 트레이닝 셋 사이즈가 어, 사이즈가 커질수록 대체로 성능이 좋아지는데 서치 QA 같은 경우는 좀 이게 태스크가 좀 쉬운가 봐요. 다른 거와 달리 얘는 원 이그젬플만 있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능이 나오는 것 같고 배치 사이즈가 이제 롤아웃 할 때 사이즈고 미니 배치가 그 이제 큐레이션 할 때 사용되는 어, 미니 배치 사이즈인데 이게 대체로 배치 사이즈보다 더 작게 설정이 되고요. 보시면 근데 태스크별로 약간 미니 배치나 배치 사이즈 조금 센시티브한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 방법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러닝 레이스는 그러니까 에딧 버짓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약간의 센시티비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도 보시면은 이건 이제 어블레이션인데요. 대체로 지금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는 LR4라든지 리젝티드 버퍼를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메타 스킬도 사용하는 경우, 슬로우 업데이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킬 옵트 같은 경우는 이 프로시저럴한 리즈닝을 어, 이제 스킬이라는 외부 스테이트로 계속해서 차곡차곡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지식이 아니라 이 힘으로 인해서 인바이러먼트가 달라져도 제너럴라이즈가 잘 된다라는 게 이제 이 테이블 4의 결과인데요. 어, 이제 옵티마이저 모델을 GPT 5.4로 했다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스킬을 타겟 모델 같은 모델에 적용하거나 다른 모델에 적용을 해봤는데 보시면은 요 베이스라인은 스킬 옵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고 다이렉트 스킬 옵트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트랜스퍼드는 이 소스 모델을 사용한 스킬을 요 타겟 모델에서 별도로 또 그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스킬 옵트를 적용한 경우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베이스라인보다는 굉장히 큰 폭의 좀 상승이 있고 심지어 5.4 미니에 적용을 했을 때 이 5.4 베이스라인보다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코덱스에서
만들어진 스킬을 클라우드 코드에 적용을 한다거나 그 반대로 했을 때에도 이런 트랜스퍼 효과가 있더라, 스킬에 대해서. 그 재사용성이 높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하나가 더 있나? 요 그림은 이제 최적화 과정에서 이제 이 롤아웃 데이터가 이제 훈련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이 셀렉션이 게이트에서 이제 검증하는 데이터이고 이 언씬이 테스트 셋인데 대체로 스프레드शी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잘 학습되는 그런 커브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나머지도 대체로 학습이 진행될수록 학습 성능도 올라가지만 이런 테스트 성능이나 밸리데이션 성능도 올라가긴 하는데 약간 이제 요 두 태스크 같은 경우는 에팍 4 정도 이후에는 약간 오버피팅 감 느낌이 있긴 합니다. 언씬 테스트의 그 퍼포먼스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얼리 스타핑 메커니즘 같은 게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스킬 옵트를 통해서 최적화된 스킬이 어떤 규칙들을 이제 도출을 하게 되는지 예시로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요. 보면은 특정 문제에 스페시픽한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뭔가 프로시저럴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수식을 재계산해 뭐 이런 것보다는 정적 스태틱한 밸류를 그냥 이렇게 넣고 하는 게 더 안전해 뭐 이런 어떤 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